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뇌물 1억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어제 경찰 4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야 귀가했습니다. 경찰은요, 강선우, 김경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신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선우 의원 경찰 조사 받을 때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김경에게 공천 주자고 한 적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성 청년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공관위에서 말했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진술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한겨레 신문은요, 공관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인용 보도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날 강선우 의원 왈,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김경 추천도 못합니까? 그래서 당시 참여자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혀를 내둘렀다라는 인용을 했어요, 한겨레에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글자에 담기지 못한 그 당시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울고불고라고 합니다. 울고불고 화를 내면서 회의장 바깥까지 소리를 지르더라. 너무 강한 톤으로 내 지역구 시의원 내가 공천 못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 공관위원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알아서 하세요 라면서 좀 흘려주는 분위기였다. 국회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왔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점이 달라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4월 22일이고 강선우 의원에게는 그 이틀 전 4월 20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여성 청년들을 멋지게 선거 치러보자고 했다. 이틀 뒤 정반대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언성을 높이고 눈물까지 보였다라고 하는데 눈물이 상징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이 상징한 건요, 간절함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강선우를 간절하게 했는가? 그거는 김병기 의원한테 했던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 살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것만으로도 그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상당 부분 반증된 것이 아닌가, 방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선우 의원이 본인은 원칙이 있는 삶을 쭉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원칙 있는 삶을 쭉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강선우 의원한테는 원칙 말고 또 뭐가 있었겠는가? 예외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원칙이 무너진 삶의 끝은 무엇인가? 바로 구속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저렇게 행동했을 때 국회의원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저랬겠는가? 저거는요, 단순히 강선우 의원 한 명의 문제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전체의 문제인가? 예. 이참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고 싶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검 가자. 한번 전부 다 한번 수사해보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은요, 이 한겨레 보도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회의록 다 가지고 있다.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했다는 건 팩트가 틀린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경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점수를 받아서 공천된 걸로 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 앞에서 왜 이렇게 울었던 겁니까?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도 살려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성진 부의장님, 네. 제가 저번에도 이런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공관위 회의록에 내가 김경 공천 안 한 거 다 남아있다라는 게 강선호 의원의 경찰 진술인데 그 공관위 회의록 같은 걸 보고 민주당에선 제명을 시켰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지도부에서 그 공관위 회의록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명확한 팩트라고 보고요. 강선호 의원은 본인이 그 공관위 회의록에 뭐 무슨 말이 남아있고 무슨 말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관위 회의록이라는 게 뭐 속기사가 이렇게 기록하지 전부 다 남기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이렇게 뭐 결과만 요약한다든가 아니면 그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 한 글자 한 글자 다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알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선호 의원은 일단 뭐 그게 속기록에 그래서 본인이 했던 말이 나는 이런 말도 했는데 안 남아 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모든 국민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던 저 녹취록 때문에 저 녹취록에 남아 있는 한 강선호 의원의 말의 앞뒤는 다 하나도 맞지 않게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점수가 가장 높아서 공천이 됐다. 자 그러면 공천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면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녹취 돈을 받았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 예. 그 사람 막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죠. 돈을 준 사람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돈을 준 사람이라면 공천에서 취소되도록 본인이 그걸 만약에 끌어냈다. 그러면 지금 강선호 의원 아마 떳떳하게 민주당 당적도 유지하면서 아마 나는 그 사람 공천 막았던 사람이다. 그 돈을 나에게 몰래 줬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돈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이걸 줘야지 뇌물죄가 성립 안 되는 건 있습니다만 정말 다 강선호 의원의 말을 100% 다 믿어줘서 정말 몇 달 뒤에 알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통화 녹취를 하면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냐? 그때 줬던 게 이게 돈이었냐? 그럼 김기영 시의원의 반응도 다 녹음이 돼 있겠죠. 아니 그때 모르고 받았냐? 알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녹취가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아니 사실 그때 내가 돈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그때 내가 좀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이런 녹취가 남아있다면 할 말이 있었겠죠. 뒤늦게 돌려줬어도 뇌물죄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김병기 의원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예. 그렇다고 사실상 받았다는 진술 자백까지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뭔가 녹취록이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내가 했던 말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과 돈을 전달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 거의 자백 아닌 자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도 물론 100% 사실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강선호 의원이 끝까지 어떻게든 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치를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거짓말해서 어떻게든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인정하는 순간 난 정치를 못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않든 한 1%의 확률이라도 끝까지 그냥 거짓말로 억지를 부려서 예.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